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서로 잘 지내는데 원래 알던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어린 시절에는 3살 차이면 엄청나게 큰 차이잖아요. 근데 20살 넘으면 어때요? 별로 차이 안 나잖아요. 근데도 그 시절에 그 관계, 예를 들어서 중학생 형이 들어와서 야 라면 끓여와. 부모가 어린 시절에 편애를 했어요, 자녀들을. 그 편애했던 기억이 무의식 속에 흉터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드라마 1988에 보면 1화 때 계란이 2개밖에 안 남아가지고 아이들 밥상에 그 계란 후라이를 놔주는데 큰딸 보라한테만 주고 그리고 막내 아들 노을이한테만 주고 덕선이한테는 계란 후라이를 안 주잖아요. 그럼 덕선이는 나는 괜찮아 그러는데 그거 하면서 그 서러운 게 얼마나 서럽겠어요. 안녕하세요, 한창수입니다. 마음정비소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셨나요? 교수님, 어른이 되어서도 남보다 못한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원래 모르던 사람들은 못하게 되기가 힘들죠.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서로 잘 지내는데 원래 알던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대표적인 존재들이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형제들인 것 같아요. 어른이 돼서 남보다 못해지죠. 그게 이유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제 클리닉에도 그런 형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요, 어린 시절에 역할했던 것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그대로 적용돼서 살아가는 형제들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3살 터울의 형제가 한 2-3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어린 시절에는 3살 차이면 엄청나게 큰 차이잖아요. 근데 20살 넘으면 어때요? 별로 차이 안 나잖아요. 근데도 그 시절에 그 관계, 예를 들어서 중학생 형이 들어와서 초등학교 어린애한테 발로 툭툭 치면서 야 라면 끓여와, 야 과자 뭐냐 그거 내놔, 이러던 관계를 나이 20 넘고 30 넘어서도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예요. 뭐 그런 거죠. 넌 원래 내 따까리였잖아, 넌 원래 그런 애야. 성인이 돼서도 형제 자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그 어린 시절의 관계 패턴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죠.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자기 분화, differentiation, 이게 잘 되지 않은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나이를 먹어서 각자 가지 뻗듯이 자기가 각자 독립된 성인으로 커야 되고 서로 각자 독립된 성인으로 바라보는 게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 여전히 어린 시절의 장남, 어린 시절의 막내, 그리고 너는 어린 시절에 원래 말썽쟁이였어. 이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1년 내내 보지 못하다가 1년에 딱 2번 보는 형제들 되게 많잖아요. 나이 먹으면 설날, 추석날, 제삿날 이렇게 한 2번, 3번만 모이는데 그 모일 때마다 싸워.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이러는 것도 사실은 지금 나이 먹은 30살, 40살짜리 어른들이 싸우는 게 아니고요. 6살, 7살, 그 30-40년 전에 그 아이들이 지금 다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부모가 어린 시절에 편애를 했어요, 자녀들을. 그 편애했던 기억이 무의식 속에 흉터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은요, 누구나 다 자기는 편애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요, 5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더 아픈 손가락이 있고 덜 아픈 손가락이 있는 것, 그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편애를 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부모님들은요, 성과주의자들이에요. 잘생기고 이쁘고 공부 잘하고 축구 잘하면 이뻐해요. 그거 인간이라는 게 할 수 없지 뭐. 근데 어린 시절에 그렇게 편애를 했던 기억이 아이들의 마음에는 무의식 속에 남거든요. 깊은 흉터를 남기는 경우도 있어요.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님의 인정을 받거나 또는 부모님의 재산을 두고서 부모님의 유산 상속을 두고도 심지어는 돈 1,000만 원 가지고도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요, 겉으로는 다 컸지만 속으로는 아직도 그 어린 시절의 아이들이 경쟁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 1988에 보면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그 덕선이의 장면이 하나 기억이 나요. 1화 때 계란이 2개밖에 안 남아가지고 아이들 밥상에 그 계란 후라이를 놔주는데 큰딸 보라한테만 주고 그리고 막내 아들 노을이한테만 주고 덕선이한테는 계란 후라이를 안 주잖아요. 그럼 덕선이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러는데 그 마음속으로는 그 공부 잘하는 언니하고 막내 아들이니까 아들한테만 준 거잖아요. 그거 하면서 그 서러운 게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러다가 그 생일 때
생일 케이크에 보라 때 생일 파티 해주고 그러고서 거기서 남는 거 촛불 남은 거 몇 개 뽑아가지고 덕선이 생일 때 재활용하잖아요. 그때 결국 덕선이 터졌던 장면 기억나세요? 왜 나만 덕선이야? 나도 이름 있는데 왜 맨날 언니만 계란 후라이 주고 나는 콩자반만 해주고 나도 닭다리 먹을 줄 알아? 뭐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게 마음 안에도 남아있을 경우에 어른이 되어서도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드라마에서는 나이 들어서 잘 살더라고요. 세 번째 이유는요. 감정 정리가 안 된 채로 그냥 시간이 흘러버린 경우예요. 되게 그렇죠. 그냥 나이 먹으면서 그냥 저절로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린 시절에 형한테 맞은 기억, 형한테 무시당한 기억, 막내 아들 때문에 무시당했던 그 언니들, 누나들의 그 서럽던 기억, 이거 안 없어져요. 그러다가 나이 먹어서 나이 30, 40대에서 시집장가 가서 잘 살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사소한 말 한마디에 폭발이 되죠. 형제관계의 문제는요, 결국 어린 시절에 그 감정이 청산됐었느냐, 한번 정리가 됐느냐라는 거예요. 나름 관심을 가지고 읽었던 82년생 김지영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면 그 소설에 그런 얘기 나와요. 아들한테만 그 분유, 그 당시 비쌌던 분유를 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먹고 싶어서 몰래 그 분유 가루를 먹는데 그러다가 할머니한테 들켰는데 할머니한테 뒤지게 혼나면서 욕 먹죠. 네가 뭔데 어디 귀한 내 손주 우유를 몰래 먹느냐고 막 혼났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김지영의 마음 안에는 평생 가는 거죠. 나이가 들면 형제자매 사이는 자연스럽게 소원해진다던데 이유가 뭘까요? 아니 당연히 나이 먹으면 형제 관계가 좀 멀어져야지. 아무리 친했던 형제 자매 관계라고 해도 나이 먹어서도 그 관계 그대로 뭐 죽을 때까지 나이 먹어서까지 우리 형제는 어린 시절이랑 똑같이 늘 붙어 있어요. 한 달에 뭐 한 번씩 꼭 모여서 밥 먹고 술 먹고 뭐 1년에 행사 있을 때마다 다 모여요. 야, 그러면 그 집에 시집장가 간 사람들은 정말 힘들 거예요. 나 같으면은 그런 집에는 시집장가 안 간다. 그게 왜 당연히 상호관계는 좀 멀어지죠. 왜냐하면 삶의 중심이 어린 시절에는 내가 나고 자란 가족이었지만 각자의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혼자 살더라도 가정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가정으로 이동되는 거죠. 결혼하고 아이가 생길 거고 형제보다는 내 아내와 내 남편 그리고 내 아이가 먼저가 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배신이 아니에요. 이건 생물학적 본능인 거죠. 진화심리학적으로도요. 내 직계가족을 지키는 게 기본 설정이죠. 그러니까 시집간 딸이 친정에 오면 집에 갈 때 뭐 자꾸 싸간대잖아. 뭐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결혼 초에는 저도 그랬어요. 먼저 장가간 형님들 부부랑 같이 여행도 가고 자주 만나서 술도 먹고 그지만 나이 먹고 각자의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크면서는 바쁘니까 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때 그렇게 가깝고 매일 만나서 놀던 옆집 친구 지금도 만나긴 하지만 각자의 삶을 살잖아요. 1년에 한 2번 봐요. 한 번 볼까? 2번 볼까? 살다 보면 어느새 낯선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친하지만 가끔 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어린 시절에 형제관계가 가까웠던 이유 중에는요. 그 형제들이 형이든 동생이든 누나든 간에 같이 모여서 부모님이라는 분한테 얻어먹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이 구심점이었다는 얘기예요. 부모님이 계실 때는 명절, 제사, 생신 이게 형제를 한자리에 모으는 강력한 구심점이죠. 싫어도 가야 됐어요. 안 그러면 불효자 소리 들으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 아프고 어디 요양원 가시고 또 돌아가시고 그러면 형제들은 각자 다른 삶의 구심점이 생기니까 마치 태양계의 행성들이 점점 멀어지듯이 우주의 행성처럼 멀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공통 관심사도 사라지고 꼭 연락을 유지하는 거는 있지만 그것도 의도적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 자연히 소원해져요. 제 친한 어린 시절의 친구들한테 의도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전화하거나 메시지 보낸다는 얘기 언젠가 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 형한테도 1년에 한두 번 좀 몇 달 연락 안 했다 싶으면 그냥 뜬금없이 메시지 해요. 그리고 전화 한 통화하고. 원래 그런 거지 뭐 형제가. 세 번째는요. 각자의 생활이 바빠지면서 만남의 빈도나 만남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명절 외에는 사실 볼 기회가 별로 없죠. 그리고 뭐 명절에 가끔 만나다 보면 1년에 너무 바빠서 설에 못 봤어. 아니면 가족여행 가느라고 설에 못 봤어. 추석에 한 번 만나요. 그 사이에 집안일이 좀 있었어. 부모님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쌓인 감정이 터지는 경우가 생겨요. 명절 때 만나서 싸우고 헤어지는 거죠. 그게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형제 자매 관계도 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저절로 멀어진다는 거예요. 저절로 가까워지는 관계, 원래 천륜처럼 그냥 놔둬도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식하고의 관계, 내 부인하고의 관계, 내 남편하고의 관계, 마찬가지로 내 형제하고의 관계도 잘 지내려고 하면 의도적으로 노력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마음정비사의 생각입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손절하진 못하겠지만 친해질 수도 없는 형제가 있다면 어떻게 돼야 할까요? 손절하는 경우도 요새 있어요. 많이 봐요. 정 안 되면 손절을 하죠. 계속 감정적으로 상처 주다가 결국 경제적인 손실까지 입히거나 이렇게 돼서 형제 간에도 손절하는 경우들은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형제라는 게 어차피 명절이나 부모님 제사 때 만나니까 손절은 아예 못하죠. 근데 도저히 친해지지 않는 관계들도 있어요. 그럴 때 첫 번째 방법은요. 일단 내 마음속에 기대치를 낮추세요. 형제를 만나면 맨날 우리 어머니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도 혈육이니까 당연히 가깝게 지내야지. 마치 공리와 같은 그 당연한 것 같은 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감정적으로 보면 당연히 친하게 지내야 되는 형제로 보면 나는 만날 때마다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대를 조금 낮추면 실망도 줄어들죠. 그냥 조금 가까운 남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한자 문화권에선 그걸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너무 가깝게 지내면 가시에 찔려요. 근데 너무 멀면 서로 춥죠. 거리 조절을 적절하게 하고 사는 게 형제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요령은요. 감정적인 교류 너무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기능적인 관계만 유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형제들끼리 친하진 않아. 손절은 못하겠지만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진 않아. 그냥 형제긴 형제야. 그러면 그냥 비즈니스 관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매너는 지키지만 감정적으로 서로 친해질 거를 서로 기대하지 말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명절 때 또는 부모님 행사 때 또는 제사 때 요럴 때 형제끼리 나눠서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서로 옷 갖춰 입고 서로 인사를 해야 된다든지 기능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만 하는 거예요. 쇼윈도 부부 같다고요? 맞아요. 쇼윈도 부부처럼 쇼윈도 형제 정도의 관계만 유지하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감정적으로 친해져야 된다 그러고 감정적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그러려면 거리 두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죄책감 가지지 마시란 얘기가 마지막 요령이에요. 형제하고 관계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거는요. 가족을 버리는 죄가 아닙니다. 어쩌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선택하는 내 마음에 생존하기 위한 해결책일 수 있어요. 형제가 가진 마음의 문제나 형제가 가진 경제 문제까지 내가 해결해 줄 수는 없거든요. 흔히 말하는 동네 신부님들이나 스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해요. 그건 그들의 몫이니까 네 몫에 충실하고 네 몫의 일을 하라고. 결론입니다. 손절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억지로 친밀감을 가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한 예의를 지키면서 사는 게 가장 현명한 답이 아닐까 합니다.